집값이 10채 중에 4채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영끌족들 돈 많이 해가지고 망했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은 지금 같은 시기는 대부분 이제 목표를 축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도구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도구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단순하게 시장이 무섭다라고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동산 투자건, 공부건, 내가 뭐든 하는 일이건 간에 모든 것들이 처음에 시작한 일은 쉬운 일도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도 익숙하면은 쉽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도구를 확장하고 그 확장하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익숙하게 만들면요, 부동산을 접근하는 부분과 부동산을 방향성을 잡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완화가 시작되면은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전에 집을 매수한다라는 마음으로, 내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고,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 시기에 맞게 내 자산에 맞는 상급지 급매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연구하면서 참여하는 것들도 고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싼 시기를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유주택자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 현금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사면은 세금으로 누수가 크거든요.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거래를 기다리는 것도 자산을 늘리고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 이외의 물건들 있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길은 지금의 어떤 규제들을 피해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한 물건들이 수요층이 두텁지 않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찾는 거거든요. 수요층이 많은 것, 가장 쉬운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상황, 세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선은 기다리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과거 시장의 혹한기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한기를 보시면은 지금의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들이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충분히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장의 혹한기, 그리고 좋은 시절,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간접 경험을 쌓아서 시장의 흐름의 기준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자연스러운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거래 억제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가 억제된 거지 관심이 없는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심각하긴 하지만은 더 심각하게 만드는 언론의 역할들도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들을 해석들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언론을 보면서 지금을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문이죠. 새벽에 나왔는데 영끌족 몰렸던 도봉, 강북구 10명 중 1명은 1년 내에 단타 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끌족들 역시 돈 많이 해가지고 망했네. 아이고, 10명 중에 1명은 포기했네. 라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실거래가를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뭐 도봉구, 강북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단타 매도는 도봉구가 가장 높았다. 뭐 2,442명의 도봉구에서 매도를 한 사람 중에서 277명, 11%가 1년 이내에 집합 건물을 되팔았다. 뭐 강북구, 노원구가 그 뒤를 이었다 했는데 제가 도봉구 아파트의 거래량을 1년 동안의 거래량을 찾아봤거든요. 1년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440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오피스텔의 전체 거래량을 찾아봤습니다. 183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상업 업무 거래량을 찾아봤습니다. 205건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그 외에 이제 다세대라든지 기타 또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거래가 되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집합 건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그 집합 건물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공간이 집합된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집합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는 440건 됐는데 그 440건에 매도한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27명이 전부 다 아파트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세금으로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려 있거나 아니면은 세금의 누수가 없는 물건들도 분명히 거래를 했을 거고 그 중에 일부 또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주거 물건 중에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물건 위주로 거래가 되었을 거고 당연히 아파트도 시장이 안 좋은데 주거지의 대체 상품조차도 선호도는 분명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물건들을 손절하는 차원에서 거래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자극적으로 지금 영끌족들 내몰리고 있다라는 언론의 언급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자체를 단순하게 헤드라인만 보고 지금 큰일 났네, 사람들이 지금 단타 매도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 신문을 읽을 때 해석은 무조건적으로 이걸 보고 아파트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서 4채는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10채 중에 4채가 떨어졌는데 서울에서는 2,594건이 거래가 상승 보합 중이고 그 중에서 하락 거래의 비중이 1,492건이랍니다. 완전한 아까 말했던 하락의 폭들이 굉장히 크거나 보편적으로 모든 데가 하락이 나오면요, 진짜 이제 대세 하락장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 보합의 거래 비중도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관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눌려있는 시장이지 관심 없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도 79건이 이제 보합 상승되었고 그 다음에 100건 정도가 하락 거래가 되었는데, 재밌는 거는 서초구 같은 게 상급지잖아요. 상급지는 오히려 상승과 보합 거래가 더 많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평균화 시켜가지고 10채보다 4채는 작년보다 집값이 떨어졌다, 평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접근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떨어진 데는 분명히 있지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서초처럼 가격들이 수요층이 좋은 데는요, 오히려 상승과 보합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신문 중에서 어제 나온 거네요. 서초 불패 여전, 서초구에서 아파트 10건 중에 3건 아직 신고가랍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트 같은 경우는, 퍼스트지 같은 경우는 8억 이상이 올라서 신고가를 썼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보시면은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5층짜리 이제 저층이라서 5층이 최고 5층일 겁니다. 예, 여기 71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6일 날은 73억에 또 거래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하락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락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게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신고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비중을 두고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릭과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게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도 어려운 건 맞지만요.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집값이 떨어졌다, 뭐 10채 중 4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생각해야 될 건요, 작년에 집을 산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번 시장이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작년에 샀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집을 매수한 사람은 이미 안전마진을 확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매수한 시점보다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고, 내가 산 시점부터 얼마나 떨어진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이 신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르거든요, 전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이 작년에 입지가 좋거나 뭐 진보하는 곳을 샀어요. 그리고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유동성 팽창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 이런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덜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값이 열채 중에 네채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집은 사기 어렵고 하락이 나오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억지로 거래를 눌러서 거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급한 사람들의 물건만 파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나오는 물건 중에서 진짜 최하위의 가격들만 팔리지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급매로 적은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적은 거래량들이 보편화된 상황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저는 시장의 장세를 일반화하기에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수축된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물건들만 몇 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편적인 장세로 읽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신문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뭐 증여성 거래라든지 급한 사람들만 많이 팔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역대급 거래 침체, 오늘 신문입니다. 급매만 팔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물건들만, 그리고 힘든 물건들만 우선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가를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낮춰가지고 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위축되었으니까는 거래는 당연히 안 되겠죠. 눌려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를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급매로 나오는 이 적은 거래량으로 통계라든지 하락이라는 거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대세 하락이다, 시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한 게, 시장은 올해나 내년 초까지 어려움은 유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유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이제 2달 정도 남았지만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그 금리가 오르는데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돈으로 대출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소수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당분간 되지는 않고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뭐 5년, 10년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힘들지만요, 이렇게 5년, 10년 어렵게 장기화를 시켜버리면은 내수 경제가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전에 정부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이나 실리적인 목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분명히 시킬 거고, 건설과 부동산 완화책을 핵심적으로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늘 그랬거든요. 시장에 늘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중과가 풀려라고 하지만요, 늘 반복됐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게 시기별로 반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